네, 안녕하세요. 로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국내 증시가 워낙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한번 증권거래세에 대한 폐지나 혹은 인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 상황도 좋지 않고 정부에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좀 손을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정도 반영된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먼저 증권거래세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뭐 이익을 받건 손해를 받건 전혀 상관이 없이 내가 거래를 했다면 내야 되는 돈이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자, 우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측의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증권거래세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래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세 기본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인데 이런 기본 원칙을 벗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나가고 있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요, 내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이득을 봤으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어느 정도 떼는 거 이거는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가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더라도 여기에 세금을 또 매긴다? 이건 뭔가 좀 억울하죠. 가뜩이나 돈 잃어서 짜증나는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다 보니 내가 아무리 주식 거래를 하고 막 단타를 하든 아니면 내가 종목을 찾아내가지고 거래를 수백 번을 해도 결국에는 증권거래 수수료 높아지는 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권거래세를 계속해서 더블로 내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혹은 슈퍼개미를 생각한다면 이게 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 양도소득세가 점점 그 과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많아지면 그만큼 문제도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을 보면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증권업계에서도 증권거래세를 폐지 혹은 인하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야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아무래도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테니 여기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증권사가 챙길 수 있어서 이건 뭐 당연히 좋은 거고요. 정치권에서도 어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폐지가 아니라 인하를 주장하는 이유는 세금 항목을 갑자기 없애버리면 세수 공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때문에 폐지보다는 좀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수 공백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그 전년보다 8% 늘어난 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스피 종목을 거래할 때 내는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을 한다면 이 돈은 6조 2,828억 원까지 늘어나는데요. 올해는 이 증권거래세 세액이 한 8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정부로서는 이 8조 원짜리 세금 항목을 갑자기 없애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차차 인하하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어떠냐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미국과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고요. 대만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은 한 0.1%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무려 0.3%나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평가 얘기를 10수년간 얘기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서 거래세라도 내려가지고 좀 자금을 끌어모으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한다고 해서 거래를 많이 하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의 가치와 또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실제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것이 기업들의 낮은 배당, 또 불투명한 지배구조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부터 해결을 해야 실제로 증시 활성화 그리고 거래대금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많고 또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를 내린다고 하면 오히려 그 초단타 매매만 급증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건 각자 들으면 둘 다 맞는 말 같고요. 서로의 이유나 근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요.
다만 이 다른 국가들의 증권거래세 현황을 짚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고 좀 뒤처지거나 아니면 결정을 늦게 내리게 된다면 나중에 우리나라 증시의 저평가 요소만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조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증권거래세 인하 얘기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에 대한 결정이 날 때면 제가 다시 한번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클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